인터뷰를 하러 왔습니다. 오늘 인터뷰 하실 분은 충북 진천에서 근무하시는 심진규 선생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진천 상신초등학교 6학년 1반에서 13살 아이들하고 지금 아웅다웅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또 하나의 친구. 네,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네, 방학에만 동화 쓰는 그 간헐적 동화 작가. 간헐적 간식도 아니고. 네, 간헐적 동화 작가 심진규입니다. 청년 교사들이 만나고 싶은 인플루언서들을 만나고 있는데 이 샘플루언서 선생님 중에서 제가 심진규 선생님을 인터뷰하고 싶었던 이유는 이렇게 사실 선생님들은 아실 거예요. 학교에서 아이들이랑 하루 종일 생활하고 나면 진이 빠져서 퇴근하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이 와중에 이렇게 책을 계속 쓰고 계시는 동화 작가셔서 그것도 저희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역사 동화를 주로 쓰시는 분이셔서 제가 이 심진규 선생님을 너무 뵙고 싶어서 두 번째 인터뷰를 하러 오게 되었습니다. 벌써 책이 이제 두꺼워지셨어요. 처음 제가 볼 때는 그때보다 지금 한 배 이상 늘어난 것 같은데 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방학 때 목 디스크 걸려가면서 열심히 네. 쓰셨다고 들었어요. 네. 목 디스크. 그 열정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작가로서의 삶을 제가 방학 때만 살잖아요. 근데 평상시에 학교에 근무할 때는 공부를 합니다. 이제 동화를 쓰기 위한 공부도 있고 이걸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한 공부도 있는데 그 속에서 소재를 뽑는 거죠, 이제. 그래가지고 했던 것이 지금 이제 여기 뭐 베트남 전쟁이나 노동자들의 삶이나 그리고 역사 속의 이야기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번에 이제 쓴 거는 제주 4.3을 새로 나오는 책. 네, 이제 곧 8월쯤에 나오게 될 건데요. 오,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네. 4.3이 어떻게 했고 뭐 이런 거는 교육 자료로 많이 하는데 그 중에 조명되지 않은 인물들이 있어서 그 인물들을 좀 공부를 했고 물론 가상이지만 그 인물들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작업을 좀 했습니다. 네. 선생님 본인을 전쟁 동화 전문가라고 저한테도 소개를 해주셨는데 선생님도 이제 막 역사 동화를 쓰시게 된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사실 제가 옛날에 사실은 책보다는 완전 드라마 마니아였어요. 그게 태조 왕건 혹시 아세요? 알죠. 네. 문제는 이렇게 막 딱칼을 빼들고서 돌격칼을 하잖아요. 장군은 안 가. 가다 보면 맨 병사들만 죽잖아요. 맞아. 아니 저 병사들도 누군가의 아들이고 누군가의 자식이고 할 텐데 왜 맨날 장군들이 또 이겼다고 좋아하잖아요. 그럼 거기 다 시체들 막 있고 그게 너무 좀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이라는 것을 좀 다루면서 전쟁이 스펙타클하고 뭔가 좀 막 아름답게 묘사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너무 힘들고 어렵고 이런 거다. 그래서 없어져야 된다. 이런 과정을 아이들에게 아무리 가르치는 것보다 문학으로 이야기의 힘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쓰게 됐습니다. 네. 진규쌤이 이제 좀 부당한 것이 있으면 좀 말보다는 바로 이렇게 티를 내고 좀 이렇게 바로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학교를 바꾸기 위해서도 많이 애쓰셨고 학교 혁신이라든가 이런 거에도 많이 애쓰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이야기 좀 해주실 수 있나요? 학교 혁신에 대해서? 저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우선 되게 제가 책을 좋아하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저는 이야기의 힘을 믿거든요. 자기계발서나 아니면 뭔가를 가르치는 책들을 보면 약간 거부감이 들거나 공부한다는 느낌인데 이야기를 읽고 거기서 뭔가를 내가 뽑아내면 되게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책 모임을 우선 꾸립니다. 어느 학교에 가든 교사 책 모임, 학부모 책 모임. 학부모님들 책 모임도? 네. 지금 저희 6학년 학부모님들 저까지 6분이 책 모임을 하는데 줌으로 해요. 줌 실시간으로 만나는데 2주에 한 번 정도. 근데 이 책 모임의 가장 큰 특징은 내 아이와 같은 책을 읽는 거예요. 어린이들이 읽는 동화책을 아이와 함께 읽고 집에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보고. 그래서 모토는 그겁니다. 드라마를 같이 보듯 아이와 책을 함께 보자. 네. 그래서 아이와 읽고 난 이야기들을 같이 나눠요. 그래서 아이가
지금 6학년쯤 되면 네. 사실 학부모님들께서는 아이와 함께 어떻게 대화를 할지를 모르겠다고 그렇죠. 상담해보면 그러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그렇죠. 대화거리도 생기고 그러니까 그렇죠. 사실 제가 알기로는 선생님이 충북 교사 연극 극단 딴지 네. 교사 연극 모임은 어떻게 하시게 되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아, 네. 사실 제가 이제 교육연극 처음 연수를 갔던 게 2004년인 것 같아요. 연수로? 네, 연수에 전국 교사 연극 모임에서 하는 연수에 갔는데, 네네. 가서 우리 충북 지역에 있는 선생님들, 그때 같이 활동했던 여러 선생님들이 전국구에 강사로 막 나가시는데, 우리 지역에만 모임이 없는 거예요. 그게 좀 안타까워서. 참을 수 없지. 네, 그때 한 4명, 5명 정도가 의기투합을 해서 우리도 모임을 만들자. 그래서 처음에는 공부 모임식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우리 모임 이름을 뭘로 할까 막 회의를 하고 있는데 네. 후배 선생님 한 분이 계속 우리는 회의를 하는데 계속 자기 혼자 딴짓하는 거예요. 딴짓 좀 딴짓? 괜찮은데? 이래갖고 그때부터 이제 딴짓이라는 이름을 썼는데 이제 딴따라짓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다음에 뭐 학교에서 딴짓한다 뭐 이런 의미로 했고 한때 모임의 회원이 막 지금도 그 정도는 되는데 그때 한 거의 30명 가까이 됐었어요. 그러다가 그때는 이제 연수하거나 아니면 학교 현장에서 뭐 하는 이런 걸 하다가 우리도 공연을 한번 해보자. 네. 극단으로 그렇게 하니까 다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한 5-6명 남았어요. 공연을 예전에 여운의 공연을 거의 처음 했어요. 여운의? 네. 공연만 한 30여 회. 30여이면 거의 전문 연극 하시는 배우분들이 하는 거 아닌가요? 몇 년에 걸쳐서 몇 년에 걸쳐서 중간에 이제 배우들도 좀 바뀌고 저희가 뭐 울진도 가고요, 춘천도 가고, 부산 뭐 이게 곳곳에 가서 전국을 다니셨네요. 그렇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공연을 했는데 사실 그 연습할 때 큰 아이가 뱃속에 있었어요. 첫 공연 연습할 때. 본인 배에 있었던 건 아니시잖아요. 제 배는 아니고요. 아직도 기억나요. 어떤 조그만 시골 학교에 가서 공연을 하는데 제 아이가 100일 됐는데 이렇게 엄마 품에 안겨서 보고 있는데 공연을 하는 중에 아이랑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근데 안 울고 보는 거예요. 아빠가 가끔 연극 배운 줄 알 때도 있었어요. 어렸을 때는. 아빠 본업을 몰라. 아빠 선생님인 줄 몰랐어요. 아빠 뭐 하는 사람이 연극하는 사람. 사실 그 공연을 하려면 무대 뒤에 처음 시작할 때 되게 떨리거든요. 근데 그 떨림이 되게 좋아요, 사실. 기분 좋은. 네, 그렇죠. 기분 좋은 떨림. 네. 아니 근데 저는 궁금했던 게 이게 교육연극 극단이잖아요. 그래서 연극을 할 때 뭐 이거를 우리는 교육연극이고 교사들이 하는 거니까 뭐 이거를 꼭 해야겠다 뭐 이런 것들이 있나요? 딱히 그런 건 없어요. 교육연극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교실에서 실천하는 것과 우리가 공연하는 거는 약간 다른 트랙으로 가는 것 같아요. 공연은 또 공연대로. 하지만 이제 저희가 추구하는 거는 막 대본을 써서 대본을 외워서라기보다는 즉흥이라고 하는데 장면을 같이 만들고 공연을 만들고 나서 그것이 나중에 대본으로 채록은 되죠. 그래서 초등에 지금 교육연극이라는 것이 들어왔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낭독극 책도 보고 국어교사 모임에서 공부도 하는데 그게 낭독극이 사실은 교육연극을 교실에서 하는 게 조금 여러 가지 것들이 힘드니까 낭독극이라는 조금 변형된 방법을 해보자 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그럼 낭독극 아이들이랑 하시는 거 조금 자세하게 또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낭독극 하면은 이제 이렇게 앉아가지고 막 배역의 역할만 하는 걸로 많이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연극과 낭독을 섞으려고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몸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건 몸으로 보여주고 낭독할 부분은 낭독을 하고. 그러니까 저희 반 아이들은 지금 3월부터 연극놀이들을 좀 꾸준히 해오고 있어요. 그래서 정지 동작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연습을 해봤고 4월 초에 이한 시인이 저희 반에 오셨었는데 아이들 만나러 그분 시를 가지고 아이들하고 연극 공연도 했었거든요. 어떤 시로? 그런 거 있어요. 내 귤은 달라라는 동시가 있는데 그거는 친구가 나한테 귤을 줬어요. 그래서 나한테만 주는 건가? 되게 막 나 좋아하나? 이러고 있는데 다른 애들 다 받았다. 뭐 이런 그런 동시인데 그런 걸로 아이들이 연극을 만드니까 되게 재밌게 나오더라고요. 시로도 극을 할 수가 있네요. 네, 생각해보지 못했던 거다. 네, 그래서 제목은 시시한 수업이에요. 시시. 네, 시로 하는 수업이라서 시시한 수업. 요즘에 제가 선생님들을 뵈면 늘 하는 질문이 있어요. 선생님은 어떻게 정교조 조합원이 되셨나요? 이거 질문을 하고 있거든요.
한 7, 8년 전인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께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너 혹시 정교조는 아니지?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7, 8년 전에. 근데 제가 정교조에 가입한 지가 20년 전이거든요. 제가 올해 딱 20년 차인데 20년 전에 그 첫발령지에서 교감 선생님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다른 교원단체를 들어라. 이것도 아니고 전교조는 들지 말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콕 집어서. 네. 그래서 그날 당장 가입했습니다. 바로. 별 생각이 없었는데 그때가 발령받고 한 4, 5일 정도 됐을 때인 것 같아요. 그때 그 얘기를 하시길래 바로 정말 생신규 때. 경험생께 감사드려야겠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훌륭한 네. 분을 우리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게 그렇죠? 네. 정개구리를 어떻게 알아보시죠? 사실 그거 있잖아요. 정교조 마크 참교육 네. 보면 되게 좀 가슴이 뭉클하고 그냥 그 세 글자가 요즘 애들 사이에서 자꾸 이게 나쁜 용어로 자꾸 쓰이는 게 참교육 그렇죠. 맞아요.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가방에 제가 달고 다니는데 아이들이 갖고 이거 참교육이래! 뭐 이럴 때 진짜요? 이건 그렇게 쓰이는 게 아니란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지회장도 하고 계시고 네. 이렇게 보면은 학교 신규 때부터 쭉 학교 현장이 바뀐 것도 알고 계시고 하잖아요. 근데 저도 사실은 이제 경력이 10년을 채웠지만 제가 초임 때에 비교해서도 정교조 때문에 바뀐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젊은 선생님들께서는 원래 처음부터 사실은 그랬으니까 이거를 모르시는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웠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 선생님이 생각나시는 거 뭐 한두 가지 정교조가 이거는 진짜 했다. 우리 진짜 정교조 자랑스럽다. 이런 거 생각나시는 거 있으실까요? 나 때는 말이야. 그때 당시 진짜 일환이요. 1년 치면 이만큼이 돼요. 맞아. 이 종이도 아깝고 이 서류를 왜 그걸 하고 있는지 이걸 하느라고 애들을 하고 맞아. 뭐 활동할 시간이 줄어드는데 그런 거 이뤄낸 것이 가장 맞아. 이제 그거를 같이 딱 하면서 학교 문화를 바꾸는 게 되지 않았을까? 네, 그 학교장들이 맘대로 하던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을 견제할 수 있는 것의 시작은 정교조가 아니었나. 지금 여러 가지 교원 단체들이 같이 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시작을 하는 게 정교조가 아닌가 하는 생각. 그렇죠. 자랑스럽다. 저도 자랑스럽습니다. 네. 선생님이 저희가 젊은 선생님들께 선생님이 말하자면 후배분들이시잖아요. 네. 그 선생님들께 해주고 싶은 말. 뭐 조합원이든 아니든 떠나서 저는 후배 선생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은 당당해지자. 교사의 가장 큰 재산은 아이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과 내가 즐겁게 공부하고 함께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되게 기쁜 일이거든요. 즐겁고 수많은 학부모님들의 민원에 시달리는 거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가 더 당당해지자. 아이들을 보고 가는 거지 우리가 뭐 학부모님들도 물론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학부모님들 보고 가는 건 아니니까 내가 교사님을 자랑스러워하고 당당해지자. 위축되지 말고. 위축되지 말자. 누가 뭐래도 나는 잘하고 있다. 선생님은 잘하고 계십니다. 네. 감동. 저는 이제 퀴즈 타임입니다. 빠밤. 쌤 퀴즈? 네. 정교조는 5월 28일, 오늘 네. 5월 28일에 생일을 맞게 되는데요. 과연 몇 번째 생일일까요? 정교조는 올해로 몇 살일까요? 20살이요. 정답은 32살. 32살이었습니다. 나보다 12살 많네. 너무 아쉽네요. 자, 야, 이게 진짜 보안이 선물을. 철저하네. 뭘 알려주고 할지. 선물을 선물 자, 잘 고르세요, 선생님. 뭐가 걸릴지 몰라요. 뜯으면 되나요? 이 통도 더 주나요? 아니요. 이거는 소중한 조합비로 줘야 이런 거 되게 좋은데. 자, 이거 선물이 아니. 선물. 자, 우리 선물이죠. 동섭쌤 읽어주시겠어요? 작가로서 언제나 날카로운 시선을 유지하는 동체 시력 강화 탭볼을 선물드리겠습니다. 치는 거야. 그렇지. 다시 돌리고. 자, 여러분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와 쌤터뷰 인터뷰를 해주신 심진규 선생님이셨습니다. 와!